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조동천 와인 큐레이터 클래스의 와인이 빚어내는 인간관계 심리학,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인이 그냥 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심리적인 코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마시는 즐거움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와인이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또 창의성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그 와인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이거부터 좀 얘기해 보죠. 자료 보니까 잔을 잡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뇌가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은 와인이 주는 총체적인 감각 경험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각, 후각, 미각, 또 잔을 잡는 촉각까지. 아, 여러 감각을 다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에서 잠시 좀 벗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안식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알코올 기운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네네. 와인을 이렇게 음미하는 과정 자체가 주는 뭐랄까 마음 챙김 같은 효과라고 할까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심지어 마시지 않고 그냥 와인잔의 무게나 색깔만 봐도 위안을 얻는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그저 취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마음을 달래는 거군요. 근데 그게 혹시 와인의 종류나 뭐 가격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자료를 보면요. 뭐 가격이나 종류보다는 그 와인에 얽힌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와인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의식,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내가 지금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서적 위안, 이걸 얻는 데 있는 거죠. 물론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적절한 양, 항상 중요하죠. 자, 그럼 심미적 안정감 다음은 또 다른 흥미로운 효과, 바로 창의성인데요. 예술가들의 와인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적당한 알코올이 뇌의 그 전전두피질 활동을 좀 억제해서 평소에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더 자유롭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해밍웨이 얘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취해서 쓰고 깨어서 고쳐라. 이 말이 딱 그거죠. 특히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는 초기 단계, 그 발상 단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자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그 아이디어를 다듬고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에는 당연히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와인 자체가 가진 그 복합적인 향이나 맛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감성을 되게 풍부하게 자극해서 내 안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면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게 단순히 알코올 효과라기보다는 와인 고유의 어떤 복합성이나 문화적인 연상?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내 자료는 약간 그 와인의 복합성과 감각적 경험이 주는 영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단순 알코올 효과를 넘어서는 거죠. 와인이 가진 그 고유한 향과 맛, 또 그게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자극. 이게 창의적 사고의 특정 단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을 봤으니 이제 와인의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이죠.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역할,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같이 와인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 친밀감이나 신뢰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맞아요. 우리 같이 와인 마셨잖아 하는 그 공유된 경험 자체가 관계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와인 테이스팅이나 와이너리 투어처럼 같은 관심사를 나누는 활동은 유대감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또 적당량의 와인은 그 사회적인 억제, 이걸 좀 낮춰주니까 평소보다 좀 더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가 가능하게 하죠. 자료에 보면 심리치료사가 부부 상담할 때 와인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서로 좀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려서 진솔한 소통을 끌어내는 거죠. 듣고 보니 왜 데이트나 기념일 같은 때 와인이 자주 등장하는지 알겠네요. 감정적인 거리를 좁히는 상징적인 도구, 뭐 그런 셈이군요. 유럽의 어떤 공동체에서는 와인을 나누는 전통이 사회적 결속력을 높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도 좀 다른 게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한국에서는 와인이 좀 특별한 날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 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그냥 일상 식사의 일부처럼 자연스럽다는 차이점을 지적해요.
아, 확실히 그렇죠.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가족 식사 때 와인을 같이 마시는 가정의 자녀들이 대화 시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오호, 자연스럽게 소통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젊은 세대들은 와인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와인을 SNS 같은 데서 자기 취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혼 와인이라고 하죠. 혼자 와인 마시면서 좀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트렌드도 있고요. 혼 와인, 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와인 모임하는 것처럼 시공간을 넘어서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들도 생겨났어요. 와인을 매개로 관계 맺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건 와인은 그냥 술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혼자 마시면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되고 또 함께 나누면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고요. 음, 심리적으로는 안정과 영감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연결과 소통을 돕는 거죠. 자료에 인용된 구절 중에 와인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포도가 자란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게 그 한 잔에 녹아있는 셈이니까요. 와인의 이런 다층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와인 경험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좀 더 풍부해지고 의미 있어질 수 있겠네요. 네. 와인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윤활유가 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앞으로 관계 속에서 와인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어떤 상호작용의 질이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와인을 사용해 보거나 아니면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